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언제 네. 하셨어요? 일단 주말에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다가 일단은 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말에 하고 왔습니다. 네, 기분 전환 되셨겠어요. 시청자분들께도 또 기분 전환 될 수 있는 네. 포트폴리오 전략 챙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담았나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수급 진단부터 내려볼게요. 한 주 동안 기관이 양시장에서 굉장히 거세게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좀 담는 모습이었는데 이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메이저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기관이랑 예.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글로벌 증시나 아니면 중국 증시 영향에 따라서 기관 쪽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섹터나 그 전체적으로 업종 내의 어떤 섹터를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 한 주 동안 어떤 종목 샀을까요? 네, 외국인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좀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수 본 거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휠라코리아, 삼성생명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캠텍, 아프리카TV, 펄어비스, 리노공업,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1, 2, 3위를 좀 다 담았는데 어떤 종목 챙겨볼까요? 일단에도 뭐 몇 번씩 그 오늘장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휠라코리아인데요. 휠라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또다시 이제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예. 네, 일단은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시장 변동성, 그리고 외국인들 그 국내 시장 매도와 무관하게 1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그 당일날 장 마감 이후에 그 순매수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휠라코리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회사 아쿠시네트,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데 이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호실적을 좀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실적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면서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수급을 상당히 좀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나이대만 하더라도 30대 중후반 이상만 하더라도 언제적 휠라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이제 최근에 이제 10대, 20대 층을 상당히 좀 잘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뭐 명품 팬디랑 콜라보도 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좀 힘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하다.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9만 원 이상씩 지금 뭐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젊은 층을 공략하면서 확실히 젊은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휠라코리아입니다. 주가 올 들어서 190%가량 뛰어오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의류주는 어떨까요? 휠라코리아만 가고 있습니다. 뭐 FNF 등등의 종목들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의류주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 이따가 시장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 자체,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업종이 좀 좋으면은 그 업종 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류주에서 한 종목 휠라코리아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좋으면 FMF나 아니면 뭐 한세실험 뭐 이러한 그런 기업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라는 평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가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이 상당히 슬림화되고 압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서 확실히 되는 업종 한 종목을 찍어가지고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내 탑픽은 휠라코리아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의 큰 그림을 보기보다 개별 종목,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종목을 좀 골라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 어떤 거 특징주로 잡아오셨어요? 일단은 뭐 펄어비스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코멘트 간단히 좀 드리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견조한 실적으로 3분기 실적을 뭐 긍정적으로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거의 이제 그 컨센서스를 한 10% 정도 상회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이다라고 이제 좀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펄어비스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 그 진출이랑 그다음에 이제 콘솔 게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CCP 인수를 하면서 라인업 확대에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좀 잘 나온 실적이었죠. 펄어비스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관이 어떤 종목 담았나 한번 볼까요? 기관 뭐 무섭게 팔던데 그 중에서도 담은 종목들이 있었네요. 체크해 주시죠. 일단은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매수 순위로만 놓고 보면은 LG전자를 가장 많이 지난주에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LGU 플러스 현대건설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포스코캠텍, 게임빌 그리고 올릭스,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청담 러닝 순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LG그룹주 코스피에서만 2개 담았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LG그룹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는 이제 LG전자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 그간의 낙폭이 상당히 컸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LG전자만 놓고 보면은 사업 환경이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전 쪽이나 뭐 TV 쪽 그리고 스마트폰 어느 거 하나 지금 돌파구가 뚜렷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반등한 거는 그 앞전에 너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피어 그룹 대비 그 상대적인 밸류가 좀 부각이 됐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LG전자에 대한 지금 대부분의 분석 보고서나 코멘트들을 좀 보면은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장 크게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때 이 앞전에 이제 인수를 했었던 ZKW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적이 온기로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실히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LG전자가 그간 이제 뭐 TV 그다음에 가전 뭐 이쪽에 대한 부진을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뭐 평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시점에서는 조금 뭐 접근은 아니더라도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요? 어떤 종목 보세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 신규 상장한 대보마그네틱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11월 6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31,000원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거의 8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결국에는 2차 전지 산업을 같이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그 양극재 내에서 그 순도율을 좀 높이면서 폭발 비율을 좀 낮춰주는 그러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고요. 국내 시장에서 70%, 중국에서 한 60% 정도 후반대를 가져가는데 그 고객사를 보면 뭐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중국 기업으로는 뭐 CATL 그리고 BYD 이러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공모가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띄는 새내기 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한 주의 첫 거래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오늘장 유망주까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종목을 철저하게 슬림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전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놨었던 수급 우호적인 종목들 오늘 코멘트 드린 그런 종목들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관심주로는 일단은 그 포스코캠텍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좀 버티는 업종 그나마 좀 종목이 포스코캠텍이 좀 상당히 좀 강하다. 예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업종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슬림화가 나타났고 확실히 포스코캠텍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서 살펴보신 종목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이기도 한데
지난주에도 유망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9% 넘는 수익 아마 그때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 챙기고 계실 겁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적어두셨다가 꼭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만만치 않은 시장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 마켓온 일부로 전략들 챙겨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